안녕하세요. 이제 겨울도 거의 끝나는 것 같은데 잘 지내시고 있으려고 믿습니다. 저는 조금 이제 감기가 든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가 오늘 좀 갈릴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비드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 접촉이 아무래도 적어지고 조심스러다 보니까 감기도 안 걸리고 그랬는데 이제 코비드도 지나가고 사람들과 접촉하다 보니까 좀 감기도 올리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는 모습인 것 같고요. 예, 오늘은 제가 저희 집에 있는 그 물고기 중에 거피라는 물고기의 그 종류를 제가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과정들 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종류가 그 두 가지 종류의 이제 거피를 제가 섞어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시중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거피 종류를 만들었는데 이게 첫 번째 거피 종류의 순놈이고요. 알비노 종류인 것 같습니다. 뭐 색깔은 없는데 꼬리 부분에 파란 분이 마음에 들어온 것이고요. 그리고 이 영상에 나오는 그 장면이 이제 왼쪽에 있는 좀 앞쪽에 좀 몸이 큰 하얀 그 거피를 보시면 이게 암놈이고요. 보통 이제 거피는 암놈이 몸이 더 크거든요. 근데 눈이 약간 핑크빛인 아이가 제일 왼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알비노여서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그 색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알비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색소가 없는데 그래도 꼬리 부분에 파란 부분이 있는 종류이고요. 그리고 거기를 이 암놈을 따라가고 있는 두 마리의 그 순놈 거피가 검은색 그 레이스 같은 모습하고 있는 거피고요. 그래서 몸통은 양쪽으로 검은데 사실 뭐 파란색이라고 해서 제가 이 종류를 샀거든요. 그런데 뭐 색깔이 너무 짙어서 그런지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것 같고요. 신기하게 중간에 또 무늬가 있는 종류.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나름대로 그 멋을 지닌 종류이기도 하고요. 나름대로 그 족보가 있는 종류, 시샘말로 족보가 있는 종류라고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개량한 것인데 제가 이 종류를 뭐 멋있긴 한데 너무 색깔이 짙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좀 제가 제가 원하는 취향보다는 색깔 너무 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종류를 만들어 보겠다고 제가 야심차게 제가 그 두 가지 종류를 거피를 섞어 쓰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 말씀드린 알비노의 그런 거피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 검은색을 지닌 순눈 거피를 같이 두면은 이 둘이 교배를 해서 중간 정도의 색이 나는 새끼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몇 달 제가 기다린 끝에 이렇게 새끼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위에 상단에 있는 그 상단 우측에 있는 조그만 박스에 드는 모습이 저희 집에서 거피가 태어나는 모습이고요. 제가 그 말씀드린 알비뇨성 순 암놈의 그런 것은 아닌데 그래도 제가 집에서 다른 거피의 모습 새끼가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한 마리당 한 2, 30마리 새끼를 태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가 집에 두 마리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뭐 두 번에 걸쳐 새끼를 낳았더니 뭐 100마리가 넘는 그런 작은 새끼들이 태어나서 귀엽게 잘 자랐습니다. 이제 그 전체 화면에 있는 그 배경 화면에 깔린 이제 거피 새끼들이 이렇게 자라나 주었고요. 그래서 저희 집 어항에서 나름대로 제가 한 4-5달을 고이 기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길러서 드디어 이제 색깔이 조금씩 나타나게 되었고요. 거피가 처음에는 뭐 새끼일 때 치어일 때는 색깔이 없는데 이제 조금씩 자라면서 꼬리 부분에 약간 검은색이 드러나다가 이제 다음과 같이 본격적으로 색깔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 드디어 이렇게 새로운 종류의 거피가 태어나게 되었고요. 이제 그 순놈이 아무래도 색깔이 드러나다 보니까 제가 순놈 영상만을 거의 찍었는데 이렇게 그 원래 엄마의 꼬리가 파란색, 그러니까 약간 그 형광이 나는 그런 잔잔한 파란색이었는데 그런 꼬리를 엄마로부터 받은 것 같고요. 몸의 검은색은 또 이제 그 아버지의 그런 유전자로부터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로서는 아주 그 결과가 좋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도 뭐 평생 처음 뭐 물고기를 여러 번 길러봤지만 두 가지 종류를 섞어서 새로운 종류를 만든 건 저도 평생 처음 해본 일이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6개월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서 이렇게 새로운 종류가 거피가 나왔고요. 그래서 새롭겠냐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이 이런 종류를 이미 만들었는지 뭐 제가 알 수는 없는데 나름대로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제가 특권이 생긴 것 같습니다. 거피를 이제 새로운 종류를 만들면 그래서 무슨 이름을 할까 하다가 제가 좀
거창한 이름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꼬리가 파라니까 블루 그리고 뭐 멋있게 부시려고 유성이라는 이름을 그 영어로 붙이면 카밋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블루 카밋이라고 부를까? 한국말로는 푸른 유성 뭐 이렇게 제가 뭐랄까 거창한 이름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제 마음대로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조그만 특권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제 눈엔 너무 예쁘거든요. 보면은 이제 뭐 꼬리도 파랗고 중간 몸도 그렇고 아직 다 자란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에 한 70% 자란 것 같습니다. 제가 성급하게 이제 더 자라면 색깔이 더 발색이 될 텐데 미리 영상을 보여드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한테는 아주 기분이 좋은 일이었고요. 뭐 저도 나름대로 뭐 생각도 하고 계획도 하고 무엇보다도 제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길러서 새끼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라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여러분 보시기에는 별거 없으리한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제가 사실 뭐 처음에 보여드린 겉비나 이 겉비나 여러분들이 아마 거의 뭐 그 열대에 관심이 있지 않으신 분이라면 처음 보실 종류일 텐데 괜히 저 혼자 좋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그러한 내용이 사실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 겉비가 저한테는 특별하거든요. 제가 계획했고 그리고 두 종류를 섞어서 두었더니 생각처럼 새끼가 나왔고 그리고 한 몇 달, 4개월 정도 길러서 드디어 보여드리는 것이라 제게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종류이고요. 이처럼 죄송하지만 시청자분들은 이 겉비의 탄생에 별 상관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이 겉비의 그런 아름다움 또 계피의 그런 생명의 조그만 그런 움직임들을 보고서 저처럼 특별한 마음은 지니지 못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겉비가 태어나도록 계획했고 또 제가 노력을 들였잖아요. 그리고 저도 애도 태웠고요. 저도 이 아이들이 뭐 죽을까 뭐 잘 자라지 못할까 걱정하면서 밥도 늘 하루에 다른 아이들보다 많이씩 주면서 왜냐하면 새끼들이니까 자주 줘야 하잖아요. 그러면서 키운 것이기에 제게는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처럼 저희들이 뭐 저희 자녀들을 저희가 남의 자녀보다 더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 입장에서 내게서 태어난 존재라는 것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존재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수고와 사랑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다 합쳐져서 내가 어떤 존재를 탄생시키고 더 나아가서 사랑의 수고를 할 때에 그 대상에 대한 사랑이 더 특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또 의미에서 제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것을 믿는 또 저는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사랑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생명들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겉비의 새로운 종류를 만들었는데 제가 만든 겉비의 종류는 뭐 제가 없는 종류를 만든 것이죠. 하지만 새로운 생명을 만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있던 겉비의 두 가지 종류를 섞은 것뿐인데도 그리고 제가 들인 노력이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제가 보면서 흐뭇한데 이 세상에 있지 않은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그러한 자신이 창조하신 대상을 바라보는 보기에 좋으시고 사랑하셨다는 마음은 제가 생각할 수 없는 차원의 더 많은 사랑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남기신 말씀들이 좀 다르시거든요. 사람을 만들 때도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그런 사람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하시고요. 우리가 자식을 낳는 것과 뭐 저희 집에 있는 물고기라든지 뭐 애완동물의 그런 가축들에게서 생명이 태어나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인의 형상을 쫓아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뜻에는 특별한 뭐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사랑으로 창조하셨겠지만 사람에게만 부여되는 특별한 사랑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 겉비를 조고 기분이 좋은 의미 뒤에는 또 제가 이 겉비를 통해 드린 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태어난 것도 기분이 좋고 뭐 제가 계획한 것도 기분이 좋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제가 이 겉비가 자라도록
그 애를 쓰고 먹이를 주고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또한 그 제가 이 겉비를 특별하게 갖는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그 요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저희들을 이 땅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또한 기르시고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신 그런 사랑의 손길이 늘 계시기에 저에 대한 또 더 큰 사랑이 더해질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또 그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한 뜻은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그 저희들을 그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창조하셔서 완벽한 환경을 제공했음에도 저희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들의 힘으로 살아가 보겠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되돌리기 원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거든요. 십자가에서 그 집 나간 자식을 돌아보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성경에는 멋있는 말로 재창조라는 말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집 나간 아들을 그런 에덴으로 되돌리는 아버지의 마음, 이런 것이 재창조라고 합니다. 그러한 것들 더해져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저희는 상상할 수 없는 이상으로 창조하시고 또 재창조하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또 그 숨겨진 히어로, 언성 히어로라고 영어로 말할 때 보면 가끔 영어에 나오던데, 아마 그 숨겨져 있는 그 존재라는 뜻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물고기를 새끼들 기르다 보니까 물에 조건이 중요하잖아요. 물론 이제 이끼가 늘 자라고 또 지저분한 것들이 자라면 그 물의 그 수질이 좋지 않고요. 그럼 새끼들 자라기에도 좋지 않고 보기도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끼를 먹는 것에 특화된 새우거든요. 색을 넣어준 것이고, 또 앞에 보면은 전경에 조그만 또 달팽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새끼가 태어나서 제가 원하는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 숨어 있는 손길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생명이 자라는데 저희들이 보이지 않는 또 이렇게 조그만 그런 손길도 와서 거피가 감사하다고 일하는 것인가요? 제가 만든 새로운 거피 중에 한 명이 와서 주변에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숨겨진 손길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라고 우리가 어떤 그런 성이 되기까지 숨겨진 그런 조그만 사랑의 손길들, 그런 노력들이 있음을 또 생각해보는 조그만 존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희 집에 제가 오랜 기간 계획해서 새로운 정리를 거피를 만들고 그런 것도 기분이 좋아서 보여드리고 자랑하였고요. 또는 하나님의 사랑도 조금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